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테슬라 또 폭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그리고 산타랠리로 인해서요. $500 돌파도 이제 가까이 눈앞에 왔다라는 소식도 들여다보고요.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의 유언이라는 주제도 한번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테슬라가 미친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테슬라가 정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반적인 시장의 지금 맵을 보시면요. 오늘 시장이 뭐 그렇게 좋은 시장 아니었습니다. 뭐 작은 주식들은 빠지는 주식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들도 뭐 희비가 엇갈렸어요. 오르는 건 오르고 내리는 건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먼저 마소부터 볼까요? 0.21 살짝 뭐 그냥 큰 의미 없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애플 0.08 빠졌는데 이것도 뭐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뭐 어제 그 선물 시장 받으시는 횡보하는 수준이었죠. 엔비디아도 1.81 빠졌습니다. 뭐 며칠 왕창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정이죠. 자, 그리고 지금 그 아마존이 2.94%입니다. 자, 아마존은 계속 오르고 있죠. 왜 올라요? 지금 그 이 연말 끼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다. 지금 그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쓰는 게 보니까요. 장난 아니거든요. 이번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땡스기빙 주간에도 작년에 비해서 그 4% 정도 더 뛰어 올랐으니까 흐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계속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구글도 1.20% 좋고요. 메타도 2.44%입니다. 뭐 구글 메타야 뭐 워낙 또 이 돈을 쉽게 버는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입니다. 역시 오늘 주인공은요. 여전히 또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5.34%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애프터마켓에서 더 올랐어요.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6% 이상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한번 테슬라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자, 테슬라는 이제 $400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는요. 그 이미 전고점 돌파를 끝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테슬라의 흐름 자체가 좋은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테슬라를 바라볼 때는요. 지금 보세요. 다른 주식, 작은 주식, 큰 주식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테슬라만 나홀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지금 트럼프 시대의 가장 큰 수혜주라는 것들을 보수 쪽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도 정치적인 걸 또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트럼프와 한 배를 타면서요. 보수 쪽에서도 연말에 이제 뭐 많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굉장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내년까지도 쭉 계속해서 테슬라는, 자체적인 펀더멘털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굉장한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현지 소식과 매크로 이슈들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잡 리포트가 보고됐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체 그래프들을 좀 보시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monthly job creation입니다. 자, 몇 개의 일자리가 더 이게 추가됐냐? 이제 요 얘기거든요. 특히 이제 non-farm payroll이니까 이 농업 분야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 현재 이 페이롤, 즉 일자리가 얼마나 더 늘어났냐 이 얘기인데 이번에 위에 핑크빛으로 했지만 22만 7천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난 10월 달에 몇 개였습니까? 3만 6천 개였죠. 자, 10월 달에 3만 6천에서 22만 나오니까 뭐 놀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야, 이거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월 달 데이터는 그 미국의 태풍이 두 번이나 걸쳐서 왔고요. 그리고 해안, 즉 동부 해안과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항구에 파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막 해고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이런 그 페이롤, 즉 소위 말해서 이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번에 22만 7천 개가 나오면서 지난번 10월 달 거는 대부분의 어떤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일단 그거는 그냥 지켜보자 뭐 그렇게 크게 염두에 안 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원래
예상치가요, 21만 4천 개 정도 나올 거라고 봤어요. 근데 22만 7천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왔죠?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막대 그래프요. 자, 지금 보시면 지난 10월 달에 뚝 떨어져 있는데, 이번 달이 굉장히 잘 나왔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9월 달 보면은 좀 높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보면요. 지금 이전에 보면 8월 달, 7월 달, 6월 달, 요때 약했어요. 근데 지금 이 9월 달, 10월 달, 11월 들어오면서요. 10월 달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요 지금 흐름을 보면요. 이전에 뭐 한 4, 5개월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올해 상반기나 그때보다도 월등히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거 거꾸로 또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계속 내려왔잖아요. 22년도부터 쭉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사실 이해가 될 만한 게 다른 것보다도요,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가 이제 빠르게 추가되면서 막 굉장히 높은 데서 쭉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맞는데, 근데 최근에 지난 한 6개월보다 최근에 지금 한 2, 3개월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일자리가 계속 탄탄하게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바이든 때도 그렇고 이전 트럼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이 될 트럼프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거죠. 특히 이제 제조업.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없어지면서 미국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라는 거죠. 모든 제조업 공장을 중국에다가 다른 나라에다가 이제 세워두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이 자원 무기,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이나 이런 외부로부터 의존해야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미국이 정신을 번쩍 차린 겁니다.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미국 안에다가 중요한 아주 미래의 아주 중요한 관련 소위 말해서 전략적 자산이 될 만한 그러한 분야는 우리가 공장을 미국에다 세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다 공장 세우면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정책들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세게 매겨서 밖에서 만들어봐야, 밖에서 공장 세워서 미국으로 들여와봐야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관세 붙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교통비랄지 시간 따졌을 때는 미국에다 공장 세우기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요, 미국에서 많이 창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뉴딜 정책 같은 소위 말해서 IRA 법안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면요, 일자리가 계속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미국의 지금 새로운 일자들이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는 지점이 미국이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경제가 무너질 수가 없겠구나. 리세션이 올 수가 없다라고 판단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지표는요, 오늘 실업률 지표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 unemployment rate인데요. 자, 지금 오늘 11월 달 실업률이 4.2%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요, 월가의 기대치도 4.1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왔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큰 요동은 없었어요. 자, 지난번에 4.1이었거든요. 4.2가 됐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률이 계속 뚝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지난 22년도부터 거의 24년도까지 뭐 한 3.5에서 3.7, 8 요 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실업률 자체가. 자, 그러다가 이제 고금리가 뭐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장이 무너지려면요, 이 실업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와서 5%, 6%, 7%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정말 위협적이겠죠. 사실 뭐 5%대만 와버려도 시장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다 보면 속도가 더 빨리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어찌됐건 지금 실업률도 지난번에 4.3 한 번 오고요. 2, 3개월 전이죠. 그때 오고 이제 쭉 떨어졌습니다. 계속 다시 내려 4.1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번에 4.2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도요, 여전히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내려오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정말 안 좋으려면요, 한 4.9, 5%까지 올라가 주면 조금 이제 위험하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앞에서 설명했지만 일자리 창출 자체가 잘 되다 보니까 이런 실업률 자체도 그렇게 지금 현재 우려 있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앞에 일자리는 늘어났는데 이 실업률 자체가 올라오니까 빨리 금리는 어찌됐건 조금은 낮춰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지표는요, 오늘 임금 상승 속도에 대한 데이터도 나왔거든요. 그 US Wage Growth라는 이 데이터인데, 자, 이 데이터도요, 지금 보시면, 자, 지금 파란색 선 쭉 보면 계속 내려왔습니다. 임금 상승이 코로나 이후에 뭐 막 가파르게 올랐었죠, 당연히. 그러다가 이게 이제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내려와서, 자, 임금 상승 속도가요, 지난번에도 4%대, 이번에 또 4%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4%대라는 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재미난 숫자냐면, 미국의 지금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죠. 계속 내려왔는데, 다시 이렇게 거꾸로 올라와서, 이게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4%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임금이 오르는 것과 물가를 비교합니다. 지금 물가 상승 속도는 한 3% 정도잖아요. 뭐, 이 지표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지만, 뭐, 2%대도 있고, 근데 보통 우리가 평균 지금 한 3%인데, 지금 이 임금 상승 속도가 4%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된 거는 확실해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저소득층들은 어떤 부담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임금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요.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임금 상승 속도가 더 많아요. 물가는 지금 3%대, 임금은 4%대예요. 그거 어때요? 사람들이 1% 차이로 내가 돈을 더 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덜한 거예요. 만약에 임금 상승 속도가 제로다.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이 임금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일본 기업들이 버티기 좋았고, 그리고 일본이 가보면은 1인당 우리가 GDP랄지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굉장히 우리나라 수준이고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진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보면 왜 이렇게 싸?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이 4%라는 임금 상승 속도는요.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뭐 심하다 하더라도 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당장 빨리 막 떨어지기는 어렵겠죠. 왜냐? 임금 상승 속도가 이렇게 좋으니까 이 오르는 걸 가지고 딴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존이랄지 이쪽에 생각보다 더 잘 나오는 거예요, 매출이. 그래서 아마존 주가도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큰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이 방향을 잡아가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여전히 좀 시장이 핫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 빨리 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좀 스티키하게 요 지금 3%대에서는 굉장히 좀 미적미적하면서 천천히 조금 시간이 더 가져가면서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데이터들을 보고요. 노동시장 자체를 보면서 현재 연준이 12월 달 금리를 내리냐 안 내리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대체로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우세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또 이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유언에 관련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또 투자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 버핏이 이 유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모든 부모들에게 죽기 전에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어떤 걸 했냐? 재산이 많든 적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버핏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이제 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버핏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거든요. 아이들. 그리고 와이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들 있죠. 본인의 자사주 주식도 있고 다양한 어떤 자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재산들. 지금 재산만 하더라도 얼마냐? 150 빌리언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 돈은 한 200조 원이 되는 겁니다. 200조. 여러분 1조, 2조도 아니고 200조 원입니다. 20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대한데 이 돈을 어떻게 지금 자녀들에게 줄 것이냐 하는데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아이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장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왜 아빠가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지 납득을 시키고 질문을 받고 이해가 안 되는 걸 듣게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건 내가 듣고서 아빠가 오케이 그럼 그건 참고하겠다면서 좀 수정을 해주고 뭐 예를 들면 1억이 덜 갔다 그럼 나는 몇 억을 더 달라 이러면은 그 이유를 말하면 자녀가 아빠가 들어보고 합리적이면 이제 그렇게 소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안 싸운다 그랬는데, 자, 그런 지점보다 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미국적인 현상도 같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이제 얘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제가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The responsibility they will encounter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직면하게 될 그 책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버핏은 본인도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굉장히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투자로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니지만 동시에 벌었을 때에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워런 버핏이 자녀들에게 responsibility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임감도 없고 돈을 이렇게 맡겼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나 하면요, 돈을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주면 아이가 탕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돈을 다룰 수 있고 이런 교육이 되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그런 교육을 했겠습니까? 돈이, 물질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겠죠. 그 돈이라고 하는 건 워렌 버핏도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돈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돈에 현혹돼서 막 흥청망청 쓰는 거, 여러분 버핏이 집도 정말 소박하게 살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옛날 거 타고 다니고, 음식도 그냥 맥도날드에서 아침, 점심 때우고, 뭐 와이프한테 용돈 타서 그냥 뭐 맥도날드 그거 먹는 데잖아요. 옷도 그냥 누더기 같은 거 뭐 그거 안 입어요. 특별히 주주총회 때나 뭐 양복 잠깐 입지. 평소에 그냥 너무 평범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검소하게 그냥 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 돈 가지고 막 뭐 부자인 것처럼 티내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꼭 부모에게 물려받은 사람들 있죠. 굉장히 이제 사고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당부하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칼에 양날의 검과도 같기 때문에 정말 겸허하고 겸손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잘 벌어야 됩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켜가야 돼요. 지키려면 또 이 투자 이런 것들 같이 병행 잘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 투자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 노후 준비를 잘 해야겠죠. 노후에 이 남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경제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잘 철저하게 투자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여러분들 노후를 많이 또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테슬라 주가가, 자, 장중에도 3%, 4% 올랐지만 지금 애프터마켓 더 오르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요, 현재 394.50을 찍고 있습니다. 394불, 거의 95불에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게 전체 지금 현재 거의 한 7%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애프터마켓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하루에 7% 완전 폭등 수준인 거죠. 자, 지금 테슬라가 사이즈가 크잖아요. 현재 1 트릴리언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 이런 큰 사이즈의 이 주가가요, 하루에 7% 가까이 뛰어오른다? 그건 완전 폭등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주가가 오늘도 이렇게 계속 상승 흐름을 가다가 튀어올랐는데, 어제도 올랐죠. 그제도 올랐죠. 지금 계속 연이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금 테슬라 주가가 오를까요? 왜 이렇게 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요, 많은 이유들이 제가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최근 영상들 보면요, 1차적으로 어떤 게 지금 현재 가장 부스트가 되냐면요, 기관들이 너도 나도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계속 영상 만들어 드렸죠. 사실 최근에 보면은 다양한 현재 애널리스트가 나와가지고요, 목표 주가를 $400, $450, $500까지 제시하는 그 기관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도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년 안에 $400 이상 간다라는 게 지금 테슬라의 그 펀더멘털과
더불어서 뭐예요? 테슬라를 둘러싼 이 매크로 상황까지 같이 받쳐준다라는 거야.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보면 우리 한 기업을 바라볼 때 기업이 갖고 있는 이 기업의 내재적 가치, 그리고 그 기업의 내재적 가치와 더불어서 미래에 폭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 자, 그게 1차적으로 분석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2차적으로 뭐냐면 이 회사를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 매크로 환경이거든요. 그 제가 여러분 항상 전반부에 매크로 환경을 분석해 드리지 않습니까? 또 미국의 현지 소식과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좋다.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에게 부스트를 줄 수 있는 매크로 상황은 결국은 트럼프죠. 트럼프 대외적인 환경은 트럼프인데 제가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걸 많이 다뤄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가요, 놀라울 만큼 머스크에게 보상하듯이 다 해줍니다. 머스크에게 다 해줘요, 정말로요. 머스크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요지에 다 배치해 줍니다. 불법적이지 않아요. 다 합법적인 것으로 하는 겁니다. 불법을 한 게 아니고요. 전부 다 합법적이면서 문제없이 다 해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테슬라를 향해서 기대감들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대외적인 환경. 근데 그 대외적인 환경도 환경이지만요. 저는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재적 가치죠. 이 테슬라의 본질적 가치,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 폭발적인 성장, 그 어떤 그 스토리죠. 이게 테슬라만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년 동안 여러분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 넘버원, 그리고 엔비디아가 넘버2라고 했던 건요. 바로 이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내재적 가치, 내재적 폭발력, 미래의 확장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요. 어느 기업보다도 크다라는 거예요. 빅테크들, 다른 회사들보다도요. 그리고 안정감 있는 회사들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테슬라는요, 지금 내재적으로 너무 좋아요.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이 4분기 지나고 그 존 머피가 얘기한 것처럼 4분기가 가장 약세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 1분기, 2분기부터는 정말 이제는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올해 사실은 1분기에 바닥을 찍었죠. 어떤 이 기본적으로 이 벌어들이는 돈이랄지 이런 걸 봤을 때에 이 테슬라가 바닥을 오래 찍었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4분기하고 내년은 이제 꽃을 피우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이 양날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기관들이 막 너도 나도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거는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400도 싸고 $450, $500 제시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 본인이 타보니까 이건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했죠. 경험해 보게 되면 안다고요. 근데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른다고요. 저는 이미 제가 제 모델 Y의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FSD 테스트해 보니까 게임이 끝나버렸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좋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번 맛들인 사람들은 계속 맛을 들인다는 거.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스마트폰 쓰다가 피처폰으로 돌아갑니까? 그냥 아날로그로 추억의 핸드폰 이래서 옛날 생각하면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손안에 그 컴퓨터인데 이걸로 다 결제하고 다 하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근데 지금 테슬라 FSD가 마찬가지예요. 못 돌아가요. 여러분 자동차에 깔게 되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들이 벌어들일 걸 생각하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상상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가 연말 들어서 더 오르는 거예요. 왜냐? 수많은 기관들이 사고 또 막 이 ETF도 사게 되고 연말 내년을 위해서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폭으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요. 지금 여러분들 테슬라 투자로 이제 마이너스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떨어졌을 때 $100대에 떨어지고 $300에 사건 400달러에 사건 상관없이 중간에 떨어질 때 추매를 해야죠. 기업에 확신이 있으면. 근데 안 하고서 그 고점에 산 걸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언제쯤 찾아오나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면서 $100 때도 왔고 $200 때도 한참 머물렀지 않습니까? $220 때. 근데 그거 보세요. 지금 2배 가까이 뛰어버린 거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계속 그 추매를 계속 제가 하라고 했을 때 줍줍하라 수량이 깡패다라고 했을 때 비웃었죠.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이 비웃었을 거예요. 특히 차트 분석하는 차트쟁이들.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지금 테슬라는 지금 모든 양날개를 달고 지금 날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사실 좀 오랜만에 입을 더 열었습니다. 자, 왜냐면 최근에 굉장한 그 이슈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가 이 어떤 영향력 면에서 좀 작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어저께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냐? 테슬라가 전체 마켓 밸류에 있어서 1.6 트릴리언, 1.6 트릴리언까지 이룰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여러분. 1.6 트릴리언이면요. 지금 1.2입니다. 최근에 1 트릴리언을 1조 달러를 넘어서고 나서 1.1 돌파했다가 거기서 좀 머물러 있다가 자, 오늘 오르면서 이제 1.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6까지는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조나스가 1.6라고 한 건요. 어제 오늘 지금 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세를 이 어떤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2 트릴리언은 기본적으로 잡고 가야겠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현재 내년 안에 1년 안에는 무조건 1 트릴리언 이상은 추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 트릴리언 이상을 간다라는 거예요. 불리시해지면 더 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도요. 이 아담 존스도 뭐라고 했냐면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만약에 his bull case for stock comes to frui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조나스 생각할 때에 이 주식이 불 케이스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있고 불 케이스가 있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활활 타올라 버리면 그게 열매를 맺게 되면은 1.6 트릴리언을 간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이거는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머스크의 involvement with the new administration enables repricing of its AI ambition이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이미 이제 많은 데나이브스 기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새로운 행정부와 즉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AI에 대한 이 굉장한 어떤 미래의 꿈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거가 오는 건데 특히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설명했지만 어떤 대외적 환경 여건에서 너무나도 좋은 훈풍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 아담 조나스도 테슬라의 주가가 1.5나 1.6나 이제 이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 2 트릴리언은 이거 지금 이런 흐름세면요.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겠죠. 아마 2 트릴리언은요. 올해 말 어쩌면 올해 12월 달이 끝나고 내년 1월, 2월쯤에도 돌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 트릴리언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마 탑5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가 탑5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기관들이 너도 나도 현재 굉장한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 펀더멘탈과 그리고 이 정부의 도움까지.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지금 현재 이 양날개를 쥐고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데이터는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독일에서 자동차가 안 팔린다. 즉, 테슬라가 독일에서 별로 이렇게 안 팔리는 것 같은데요. 이 독일에서 판매가 이전 같지가 않는데요. 라고, 그런 질문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자, 독일에서의 매출이 얼마나 전체 테슬라의 어떤 매출이나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이 그래프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파악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건요. 그냥 탑2예요. 그냥 탑 1, 2인데 미국과 차이나입니다. United States and China거든요. 자, 왼쪽 편에 맨 오른쪽 왼쪽 끈에 있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올해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중국입니다. 최근에 중국 흐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중국도 잘 팔리지만 미국도 여전히 좋다라는 거. 이 두 개가 투톱이에요. 테슬라 판매에 있어서. 자, 그래서 지금 색깔별로 보면요. 초록색이라는 게 1분기예요.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만 보면은 지금 미국이 더 잘 팔렸죠. 중국보다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컬러가 이게 이제 2분기입니다.
2분기는 뭐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분기가 빨간색인데 3분기는 중국이 훨씬 좋아요. 미국보다도. 그 3분기에 중국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이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4분기도 지금 현재 흐름 아직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4분기도 지금 중국이 내달리고 있죠. 미국보다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미국이 좋았고 하반기에는 현재 이 중국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보통 이 하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이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전체 테슬라 판매에 있어서 가장 지금 우두머리 탑은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에요. 이 둘이 합쳐서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한 150만 대 정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보통 이 어떤 테슬라가 주는 꿈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4분기 이제 아직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가 합쳐가지고 60만 대 이상 돌파하게 되면 한 120만 대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회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전 세계에도 여러 나라에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3위가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위부터는 보십시오. 그 다음에 4위가 캐나다인데 그 이후부터는요, 그냥 사실 뭐 미국이나 중국 판매에 비하면 굉장히 조족지열이에요. 그러니까 뭐 발톱의 때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발톱의 먼지 수준이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유나이티드 킹덤, 캐나다, 프랑스 보시면요, 저머니인데 유럽이 지금 영국과 프랑스하고 저머니, 독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독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독일에서 차가 안 팔려요, 테슬라가 이랬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독일 경제 자체가 어렵고 폭스바겐도 안 팔리는데 뭐 지금 테슬라까지 당연히 데미지를 받겠죠. 유럽이 안 좋으니까. 근데 제가 하살표로 쳐놨잖아요. 독일. 근데 보시면 존재감을 한번 보세요. 존재감이 미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테슬라 차지하는 게 원래 이렇게 미미했던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우스 코리아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원래 독일이 약하게 뭐 이렇게 약한 지역이지 뭐 마켓 쉐어에 있어서 막 크지 않아요, 여러분. 독일도 본인의 홈 그라운드인데, 그리고 뭐 인구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독일에서 안 팔린다, 뭐 유럽에서 좀 떨어진다 할 때 별 영향 없어요,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요, 중국과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데이터 계속 보여드리고, 미국이야 뭐 그냥 다 열려 있는 거니까 뭐 항상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 좀 안 팔리 이런 거 잘못 판단하다간 또 헛다리 짚는 거죠, 판단이. 그래서 그냥 다른 나라들은요, 여기서 좀 안 팔리면 다른 나라에서 팔고 이렇게 메이크업이 되는 겁니다. 독일이나 지금 뭐 프랑스나 유럽은요, 대한민국 같은 수준이에요. 네덜란드 뭐 다 비슷해요. 뭐 노르웨이. 그러니까 너무 유럽의 판매에 흔들릴 필요 없다. 그냥 얘네들은 경기가 좋아지면 뭐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이런 거니까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정교수였습니다.